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이어서 볼게요.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공비 1보다 크다는 이게 사실 공비에 관한 힌트가 어떤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와서 두 개가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수열량이 계속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왜냐면 등비수열은 사실 일반항을 잘 관찰해보면 지수함수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지수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에 찍혀있는 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항상 이해하지만 이런 걸 읽으면서 그런 예측을 어느 정도 좀 해야 한다. 그냥 공비가 얘보다 크구나 이런 1차원적인 해석 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족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A5가 등비 중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5를 3개 곱했다고 봐도 되죠. 이게 125다. 결론은 A5가 얼마다? 5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A6를 뭐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5R 또는으로 처리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네. A4는 R분의 5. A8은 5R 세제곱 하면 돼요. 얘가 지금 6분의 13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네요. 번분수 형태니까 분모 분자에 R을 곱하고 5를 나누면서 정리하는 게 편할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1 플러스 R 4제곱 이걸로 분자가 바뀌고, 분모는 R 제곱으로 바뀌고, 이게 6분의 13이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했니? 이해했어요? 예. 그럼 이게 R 제곱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6R 4제곱 마이너스 13R 제곱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왜 이렇게 나대지? 만들기? 그럼 R 제곱이 3분의 2거나 2분의 3인데 안 되겠죠? 공비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예. 그럼 A9은요? A5 알았잖아요. R 제곱을 두 번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4분의 9. 그럼 4분의 45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쵸? 넘어가 되겠죠? 네. 됐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사각형 R1에서 R1의 각변을 2등분하는 점을 변과 평행하게 연결해서, 그럼 정사각형 4개 생기죠. 그 중에 하나를 R2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지금 옮겨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R2의 각변을 4등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R3라고 하자. 예. 규칙은 대충 알겠고요. 예. 각변을 A, N등분한 점을 각 변과 평행하게 연결하면 한 변의 길이가 AN 플러스 1인 정사각형 RN 플러스 1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숫자 가져가지 말고 RN에 점하시고 가보려고 하는 거야. RN에 각 변을 이렇게 등분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 Rn의 한 변의 길이를 얘가 AN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RAN 플러스 1의 한 변의 길이가 AN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해서 얻는 거냐면 AN을 AN분의 1 등분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AN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화식은 AN 플러스, 아니 여기 제곱을 쓰면 안 맞죠? 예. AN 플러스 1이 AN 제곱이다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AN분의 AN 플러스 1이 AN이다. 이 두 가지 형태로 다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이해하시죠? 예, 첫째 항 알고 있으면 항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AN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째 항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었죠. 그럼 그 다음 건 뭐라고 했어요? 이전 항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겠네요. 그 다음 건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이겠네요. 그 다음 건 그럼 2분의 1의 8제곱이겠네.
그 다음 건 2분의 1의 16제곱이겠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은 2의 16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니은을 판정하는데 이 형태가 더 욕이 날 것 같네요. 맞죠? A1분의 A2는 A1과 같다. A2분의 A3는 A2와 같다. 이런 뜻이니까. 예. 그래서 저 점화식에서 니은이 참이라는 걸 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디귿 볼까요? 디귿은 로그 2의 an 플러스 1분의 an을 일반항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로그 2의 an분의 1이라고 봐도 되겠죠, 정화식에서. 근데 니네 a는 뭔지 알걸? 얘들 나열해 봤기 때문에. a는 뭐예요? 지수가 2의 거듭제곱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2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맞는 것 같습니까? 왜냐면 여기는 0제곱이라고 보면 될 거니까. 됐어요? 네. 따라서 로그 2의 an 플러스 1분의 an이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 로그 2의 2분의 1에 2의 n-1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맞는 건가? 아, 거꾸로구나. an분의 1이니까 죄송합니다. an을 넣으면 안 되죠. 예. 이거 역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의 n-1제곱이죠. 그래서 2의 n-1제곱이 이 항이 되겠죠.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은 1부터 10까지 2의 n-1제곱이면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러면 2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얘가 첫째 항 1인데 왜 2라고 써놨니? 1023이겠네요. 틀렸죠? 그죠? 예, 이거 괄호칠 필요 없어서 첫째 항이 1이라서 그냥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숫자를 놔야 되지만 정화식으로 쓰면 조금 더 편리한 판정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됐니? 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영준이 정식 챙기고 1035번 볼게요. 자연수 m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am이라고 하고요. 3 곱하기 2m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이상의 자연수인, 즉 공비를 변경할 수 있어요. 공비를 변경해서 이 등비수의 제 k항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의 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라고 봐도 되지만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라고 봐도 되지 않냐. 그럼 항의 넘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세 번째 항도 되고 두 번째 항도 되니까 이거는 5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200도 생각을 해보면 am이 지금 이런 모양 가지고 출발하니까 우리한테는 3 곱하기 2의 200제곱이 기본적인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몇 번째 항이다? 201번째 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요? 아, 저 A 그저 자체 이거 아니에요? 이게 200제곱을 4의 100제곱으로 쓸수 있어요. 내가 설명해 줄게. 네. 그래 성질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올 거 아니야. 맞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가 들어왔다고 쳐. 그럼 3 곱하기 2의 제곱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세 번째 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3 곱하기 4라고 해석을 하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이라고. 그러면 세 번째 항도 되고 두 번째 항도 되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이 5를 A5라고 하자고 그냥.
얘가 약속 A2라고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무슨 말 이해됐죠? 예, 그러면 A 200이니까 3 곱하기 2의 200제곱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몇 번째 항? 201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얘를 3 곱하기 4의 100제곱이라고 쓰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101번째 항임을 알 수 있고, 얘를 3 곱하기 8의 50제곱이라고 쓰면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8인 등비수열의 제 51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니? 근데 이제 뭐 이걸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예요? 201 더하기 여기서는 101 더하기 여기서는 5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더해지는 숫자를 좀 끝까지 안 가보고 이 숫자를 보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없어요? 끝까지 가면 돼요? 맞잖아. 12개밖에 없으니까 가면 돼? 다 했어요. 그래서 혼자 하겠다. 근데 얘가 사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200의 약수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20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00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해보면 약수를 더한 거예요. 이것도 100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200의 약수를 더한 거예요. 50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200의 약수를 중에 하나를 더한 거죠. 그럼 더하기 1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200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의 실제 의미는 200의 약수의 총합 더하기 200의 약수의 개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200을 소인수분해한 게 필요하고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0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더하기 5죠. 죄송합니다. 5의 0제곱 더하기 5의 1제곱 더하기 5의 2제곱 그리고 약수의 개수는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네. 앞에는 15고요. 그 다음 얼마죠? 31인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47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조금 더 보셨어야 숫자가 좀 커졌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재밌네요. 어차피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있죠? 공비가 3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써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근데 등비수를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과 공비의 고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거듭 제곱의 모양에서 그냥 R이 3인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3의 n-1제곱이라고 보는 게 맞죠? 이 모양까지 고민했을 때 R이 3이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13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A4를 구하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n에다 뭐만 넣으면 돼요? 3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답은 9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요. 적당한 요령으로 푸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기다려주세요. 네. 선생님, 공비가 3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없어요. 공비는 3입니다. 알겠죠? 공비가 3인 인접한 3개의 항을 더했기 때문에 공통인수인 이 3의 거듭적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되니? 뭐야?
고기가 뒤로 돌아가 있어. 뒤에 수업해? 하준이가 제일 뭐 없는데. 형 좋은 게 없는 것 같지 뭐. 자, 조용해. 1037번 설아는 2011년 초에 1억 원을 예금하고 존나 부자인데 아무튼 1억 원 예금하고 그 해부터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인출하였다. 2021년 초에 10년 후죠. 10년 후에 통장에 얼마 남아있냐. 존나 단순하게 1,000만 원씩 10번 꺼냈었으니까 영원 아니에요? 이런 새끼들 진짜 뇌가 없는 거죠. 진짜 뒤진다 진짜.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동된다고 했습니다. 돈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등장하는 모든 금액의 시점을 한 군데로 맞춰줘야 되고, 시점을 미래로 보내는 것은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여기서는 1.05를 곱하면 되죠. 시점을 과거로 보내려면 1.0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보통 나누는 연산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곱한 연산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시점으로 금액의 가치를 환산하는 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과거로 환산하는 게 좋아. 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존나 짜증날 뿐이야. 분모에 자꾸 1.05에 검정 들어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래 시점으로 환산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해에 꺼냈은 1,000만 원, 둘째 해에 꺼냈은 1,000만 원.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 해에 꺼냈은 1,000만 원.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첫 해에도 1,000만 원을 꺼냈었고, 둘째 해에도 1,000만 원을 꺼냈었고, 마지막 해에도 1,000만 원을 꺼냈었어요. 그쵸? 근데 첫 해에 꺼낸 10만 원을 10년 후로 가치를 환산시켜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죠? 예. 매년 말에 꺼냈다고 했으니까 2011년 초에 예금을 하고 나면 첫 해에 꺼낸 건 어쨌거나 1년이 지난 시점에 꺼낸 거예요. 1년이 지난 시점에 꺼냈기 때문에 이미 1년이 지난 해세요. 그때 1,000만 원이야. 그럼 이때 1,000만 원을 2021년 초로 맞춰주면 9년 후의 가치로 변동시키면 되죠.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1.05의 9제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1년 말인 거예요. 얘는 2년 말인 거죠. 1년 말이란 말은 2년 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2년 말에 1,000만 원은 그러면 8년 후로 가치를 환산시키기 때문에 1.05의 8제곱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게 10년 말이죠. 10년 말이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금액의 가치가 환산되지 않습니다. 실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러면 이 모든 금액을 다 더한 거를 1억 원에서 빼면 돼요? 이 1억도 10년 뒤로 환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멍청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모든 금액의 가치는 특정 시점을 맞춰져야 한다고. 1억이라고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단위를 10,000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1억은 10,000,000원이죠. 만만하냐? 농담이고요. 네. 그럼 1.05에 10제곱 하면 되잖아요. 10년 후에 가치로 환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들 다 더한 거 원리합계를 계산하시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1.05의 10제곱은 1.63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6300에서 맞니? 이 뒤에 걸 계산해보면 얼마죠? 12600이겠네요. 계산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 그죠? 0.05니까 네. 그러면 3,700이 남죠? 그래서 3,700만 원이 남습니다. 오, 아직 한 4번 더 뺐을 수 있는 거죠. 개꿀. 네. 그런 얘기고요. 가끔 개수 정확히 안 세고 이거 본 다음에 오 씨발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10 넣으면 돼 이런 짓 하는 새끼들 있거든요. 학교 시험지 받아보잖아요. 옆에 1.05에 9제곱 나이라고 써있어요. 뻥 아닙니다.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거 보고 때려 맞춘 새끼를 제끼기 위한 어떤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계속 본인이 세세요. 알았죠? 네. 잠깐 주세요. 잠깐. 저거 저 많이 아니니까 1,000 아니에요. 어디요? 빼있는 그 항이 아 그렇네. 뺀 항이 1,000이라고요? 아 1,000이요 1,000. 잘못 쓴 거예요? 천천히 하시죠. 만만 드립하다가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 되겠죠? 근데 너무
제가요? 저 무궁화인데. 제가요? 도보예요, 도보. 축지법을 좀 쓰나? 자, 다음 1038번 볼게요.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BN이 B1부터 B6까지의 합이 10이다. 수열 AN의 공차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등차수열이라는 정보는 AN의 정보입니다. BN의 정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아이씨 졸라 무서운데?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물어본 게 6개인데 뭐가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아신 게 없는데. 아니 개수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거의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서 고민할 가치가 없다 이 얘기죠. 때려 맞춰. 뭘 때려 맞춰? B1 더하기 B2는 하나씩밖에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1 마이너스 A2 이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 다음에 B3 더하기 B4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마이너스 A2가 하나 더 생기고 마이너스 2배의 A3 마이너스 A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B5 더하기 B6는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2배의 A3 마이너스 A4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A5 마이너스 A6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걸 조금 더 빠르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 A1 마이너스 A2가 또 어딨냐? 여기 A1이에요. 3회 등장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 곱하기 A1 마이너스 A2라고 쓰면 참 좋죠. 그 다음에 A3 마이너스 A4 2 곱하기 얘는 2번 등장할 걸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3 마이너스 A4라고 쓰면 좋겠고 마지막은 1회밖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A5 마이너스 A6다. 처음부터 이 아래식을 쓰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요. 이게 뭐예요? 마디? 마이너스 공차. 마디? 마디? 절지동물인가봐요.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 얼마예요? 마이너스 2D예요? 이게 10이네요. 네. 그래서 D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별거 아니잖아, 그지? 맞잖아. 몇 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저 위에 수열 BN의 정의가 좀 무섭게 보이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딱히 무섭진 않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을 5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었을 때 5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작은 것부터 A1부터 A5라고 했는데 등차수열을 이룬다니까 뭘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너가 그냥 A 해라. 너는 A-D, 너는 A-2D, 너는 A 플러스 D, 너는 A 플러스 2D를 하렴.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A5가 A1의 1.5배래요. 그럼 A5면 A 더하기 2D인데 1.5배라고 했으니까 얘한테 2를 곱한 게 A1인 A-2D의 3배하고 같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 거 같죠? 네. 얘를 정리하시면 A는 10D. 이 문제가 참 쉽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A2, A4를 구하랬잖아요. A2, A4는 뭐예요? A-T, A 플러스 T예요. A가 10D니까 D로 쓰는 게 편할까? 일단 여기서 스탑. 왜냐면 어쨌거나 A와 D의 관계식만 있기 때문에 계산하려면 하나 더 필요하죠. 더 필요한 게 뭘까요? 면적인 것 같은데요? 그쵸? 5개의 면적이 5A잖아요. 이게 지금 4분의 루트 3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많이 친구들? 맞아요. 그럼 A가 5 루트 3이잖아. 이걸 다시 D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A를 알고 있으니까 A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즉 D를 10분의 1로 바라보고 이걸 1 마이너스 100분의 1 곱하기 A제곱 처리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99 a제곱은 얼마죠? 20 곱하기 3인가요? 그러면 4분의 297 여기서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 건 여러분 취향껏 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죠? 그냥 등차 수열을 이루는 항 5개를 언급했으니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거 우리 개념할 때 훈련했었습니다. 4개짜리 어떻게 하라 했죠? a-d, a-3d, a 플러스 t, a 플러스 3d. 네. ED가 공차예요. 짝수개면 D가 공차가 아니고 가운데 항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만약에 4개를 물어보면 a-3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럼 공차가 2D잖아요. 그럼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돼요. 공차가 구하고 있는데 2D 안 적고 D를 정색이 있을 거 아니야. 뒤져야겠다. 내 거야. 자, 다음 1040번 보겠습니다. 존나 웃기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A13이라고 써있네요. 그렇게 써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60인가) 그러면 13 곱하기 30이니까 416 되겠네요. 됐어요? 이게 A2로 보여야 됩니다. 맞아요. 3개의 평균인데 얘는 A3로 보여야 되죠? 그럼 얘는 A13이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넘어간다. 네. 넘어간다. 1041번. 공차가 2인 등차수 A인의 첫째 항부터 n까지 합 SN이라고 하는데 SK하고 SK 플러스 3이 있어요. SN을 제가 이렇게 적어도 되죠. 왜요, 선생님? 공차가 2니까 n제곱의 개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n의 개수만 모르는 거죠. 등차수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자, 그럼 SK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K 곱하기 K 플러스 P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5인 거예요. SK 플러스 3은 K 플러스 3 곱하기 K 플러스 3 플러스 P예요. 이게 마이너스 12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가 커진 거예요? 3 커진 거고 얘도 지금 3 커진 거야. 그러니까 곱하는 두 수를 각각 3을 키웠더니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2로 바뀌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예측할 수 있죠. 3 곱하기 마이너스 5 아니었을까요? 그럼 6 곱하기 마이너스 2 되면서 개꿀. 그죠? 그래서 K가 3이고 P가 마이너스 8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3K 구하라고요? 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SN이 뭔지 아는 거잖아요. 얘가 N제곱 마이너스 8N이죠? 그러면 A3K는 A9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9에서 S8 빼면 되고 여기다 9 넣고 8 넣은 거를 각각의 한 끼리 빼면 돼요. 그러면 17하고 마이너스 8이어서 9가 되죠. 계산해서 빼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S9는 9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9잖아요. S8은 8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8이잖아요. 이렇게 얘들끼리 빼면 합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7 뜨잖아요. 17 곱하기 1 마이너스 8.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9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재미있는 거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풀고 들으면 더 재밌죠?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 지금 책이 끝나가는데? 아니, 서술형.
아. 거의 안 풀었어요. 오케이. 1042번 그림과 같이 AB가 2고 BC가 3이다. 어쩌고 저쩌고. 2분의 1 A 나인을 구하시오. 일단은 그 점화식을 저는 먼저 관찰해보고 싶거든요. 점화식은 어디서 관찰하는 거냐면 아무 데서나. 자, 여기 이 삼각형을 볼게요. 근데 얘를 n으로 보고 얘를 n 플러스 1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밑에다 이제 옮겨서 적어보면 여기가 an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는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an일 거 아닙니까? 여기는 an 플러스 1이고 이해하시죠? 예. 근데 이 커다란 거랑 닮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2대 3이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3배의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2배의 an 플러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5분의 3 an이니까 이건 공비가 5분의 3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첫 장만 주워오면 되겠네 이제. 그죠? 첫 장 주스러 갑시다. 예. 여기 2대 3인 거 마음껏 활용해야죠. 여기 2K 여기 3K 그럼 여기 다시 3K죠. 5K 저축은 아니고 2입니다. 예. 그러면 3K가 첫째 항이죠. 그래서 5분의 6이 첫째 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A1은 5분의 6이다. 그러면 2분의 1 A9은 2분의 1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5분의 3이 어머나 8개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5분의 3의 9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줄을 좀 넣어주세요. 복잡 안 했어.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잠시만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근데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삼각형의 닮음 쓸 때 각 변의 길이의 비를 사용하라고. 대응변 좀 찾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0km로 달리는 죄송합니다. 좀 더 천천히 가볼게요. 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해가 안 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 빨라서 이해가 안 될 정도는 아닌데 어려운 걸 계속 연달아 하고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새끼가 쉬지를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 제 수업이 그 강도가 좀 센 거 내가 인정해요. 왜냐면 뭐 문제를 옮겨 적거나 이런 시간이 없잖아. 보통 대부분 학교 수업 같은 거는 막 칠판에 뭔가 적고 있고 이럴 때 애들이 좀 쉰단 말이지. 그런 게 없잖아. 다음 문제 보세요 하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좀 빡셉니다 이게. 예. 대신에 시간을 압축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 알았니? 네. 1043번 볼게요. 100개의 양수 A1부터 A100을 다음과 같이 나열을 했어요. 각 행인 10개의 수는 나열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모든 행의 등차 수열의 공차는 같다. 그렇군요. 예. 일렬에 있는 10개의 수는 나열된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 규칙을 그냥 해석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고 해석하죠. 물어본 게 뭐예요? 이거 더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 더하는 얘기예요. 그죠? 예, 저 대각선의 방향에 있는 수만 더하면 돼요. 그죠? 예. 자, 이제 해석해 봅시다. 일단 이 항은 A1이라고 적혀 있지만 편의상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잖아. 힌트가 이거예요. A14는 뭐겠어요? A14는 뭐겠어요? 저 A와 R과 D를 사용해서 쓰면 돼. 그러면 열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은 공비를 R로 잡을게요. 공차는 D로 잡고. 그러면 AR 플러스 3D 이게 지금 11이라는 얘기예요. 자, A20은 그러면 AR 더하기 얼마? 9D?
그럼 여기서 벌써 D가 얼마다? D가 3분의 1이다. 그리고 AR은 10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죠. A37 써먹을까요? A37은 AR의 세제곱 더하기 6D입니다. 얘가 20이라는 얘기죠. AR이 10이니까 10R 제곱 더하기 2가 지금 20이라는 얘기여서 R 제곱이 2네요. R로 그냥 루트 2라고 쓸게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는 5 루트 2가 될 것 같아요. 다 왔어요 이제. 자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A1은 A였죠. A1, 2는요 AR 더하기 D인데 사실 여기 D, 2D, 9D 이거 따로 더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까 한 번에 네. 그래서 그냥 AR부터 AR9까지 그냥 적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D, 2D, 9D 이렇게 따로 더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는 첫 장이 5루트 2고 공비가 루트 2인 등비수열의 제 1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5루트 2 그 다음에 루트의 10제곱이니까 2의 5제곱 마이너스를 처리하시면 되고요. 뒤에는 D가 얼마였죠? 3분의 1인데 자연수합이 얼마예요? 9까지니까 45? 4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5인가요? 그런 거 같네요. 예. 이건 뭐 나머지 유리형만 하시면 돼요. 계산 생각할게요. 325 더하기 155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480이다. 이렇게 했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괜찮다 생각하면 괜찮은 그런 문제였죠. 잠깐 쉬었다 해서 하겠습니다.